총알로 쓸 입자를 하나 띄우면 전자석의 영향으로 원형으로 빙글빙글 돌게 된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연구원 사이코트론 응용연구실의 박정훈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국산 사이코트론을 구축해서 해마다 고도화시킴으로 해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외 연구기관에 정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코트론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주제로 나무 위키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사이코트론으로 먼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개요에 그림 하나 있네요. 이 그림은 사이코트론을 먼저 최초 개발한 어니스트 로렌스 박사님이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런 도안인데요. 이러한 그 설계를 위주로 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자기력을 이용해 이온을 가속시키는 입자 가속기이다. 전자기력이라 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이코트론은 입자 가속기 중에서 그 회전을 나선형 모양이기 때문에 나선형 입자 가속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공 공간에 설치되며 각각 NS극을 띠는 원통형의 전자석 두 개 사이에 속이 빈 반달 모양의 전극 두 개를 원형이 되게 마주보게 한 장치인데 이 전극에 교류 전류를 흐르게 한다. 사이코트론을 진공 공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이코트론 안이 내부가 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안쪽에 이게 반달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D라는 그 형태로 D라고도 저희가 말을 합니다. 이후 중심부 근처에 총알로 쓸 입자를 하나 띄우면 전자석의 영향으로 원형으로 빙글빙글 돌게 된다. 이 총알을 그 가속시키는 입자로 지금 비유한 것 같은데요. 총알을 띄우긴 띄우는데 이게 하나를 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속시킬 수 있는 입자들이라고 표현한 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이코트론 같은 경우에는 10의 17승계의 양성자를 띄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비선형 입자 가속기로 중심부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입자 가속되는 방식이라 가속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입자를 가속할 수 있다. 물론 그만큼 잡아먹는 전기량도 장난이 아닌 게 된다.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가속이 되게 되면 입자가 이제 에너지가 많이 붙고 또 많이 회전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경이 커짐으로 해서 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기량이 장난이 아니게 된다는 뜻은 대형 가속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쓰고 돼 있는 게 이제 소형, 중형, 대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배라도 조그만 배 있고 항공모가 있는데 항공모하면 당연히 이제 전기를 많이 먹겠죠. 그러한 비유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데 반감기가 짧아 운반이 곤란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대형 병원에 사이코트론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큰 사이코트론은 반감기가 또 긴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아 운반이 곤란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또 사이코트론의 그 성능에 따라서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1932년 어니스트 로렌스가 처음 만들었다. 이 물건이 등장하면서 원자 연구에 큰 발판을 마련했고 사람이 스스로 각종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리 합성해낼 수 있게 되었다. 어니스트가 1930년에 이 개념을 만들었고요. 32년에 특허를 등록함으로 해서 11cm 정도 작은 사이코트론입니다. 그게 성공함으로 해서 그 후에 점점 큰 사이코트론을 만들게 됐고, 사이코트론이 커지게 된다는 거는 에너지가 커지게 된다는 거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를 작은 실험에서 발견하는 정도만 있었는데 어니스트 로렌스 박사님의 요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또 모르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해서 분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자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큰 중요한 장치가 되겠고요. 3 발전을 보시면 사이코트론은 밴더그래프 정전 발전기의 자리를 빼앗은 입자 가속기였으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한계도 드러나게 되었다. 사이코트론은 고전압, 고전류로 인출할 수 있는 이제 가속기인데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밴더그래프 정전 발전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가속기로서 사용이 많이 됐고, 요거로 인해서 자리를 빼앗다는 표현은 조금 과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상대성 이론에 의해 물질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그 질량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있었고,
따라서 사이크트론 안의 입자 운동 주기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보완한 싱크로사이크트론이 등장하게 된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질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자 에너지가 달라지고 궤도가 달라지므로 원하는 그러한 성능을 보이지 못하게 되죠.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변경시켜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게 되는 게 싱크로사이크트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는 고정을 시키고 자기장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시키는 게 등시성 사이크트론입니다. 지금까지 사이크트론에 대해서 검색해봤고요. 두 번째로 사이크트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검색해보겠습니다. 방사선을 방출하며 안정된 것으로 분기하는 동위원소를 말한다. 양성자가 아주 많은 원자핵의 경우에는 양성자들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크고 핵자 수가 많으므로 그들의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 서로 끌어당기는 핵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정한 동위원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가 서로 1대1로 맞을 때가 가장 안정하고요. 양성자가 많게 되거나 중성자가 많게 되면 서로 불안정해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는데, 양성자가 아주 많은 원자핵의 경우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많지 않고 한두 개만 차이가 있어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많게 되면 중성자는 전기적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양성자보다는 불안정한 상태가 적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상당히 비교적 되게 긴데요. 다음, 질량수가 많은 원자핵들은 불안정함으로 입자나 정자기파를 방출하고 보다 안정한 원자핵이 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원자핵이 불안정한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 한다. 과도한 에너지를 가진 불안정한 원자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방사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안정한 형태가 드러난다. 이러한 방사성 분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감마선 같은 정자기파나 알파선 같은 입자의 흐름이다. 이들은 모두 이온화 방사선인데 쉽게 말해 위험한 방사선이다. 지금 보시면 방사선의 분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방사선은 감마선 같은 전자기파나 알파선 같은 입자의 흐름이 써 있는데, 거기에 추가될 수 있는 게 베타선, 입자의 흐름으로 이온화 방사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타선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이온화 방사선은 뭐냐면 전리 방사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중성되어 있는 물질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불안정해짐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인체, 특히 생체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다른 부반응이 일어나므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알파선이나 감마선이나 전자선 같은 경우에는 종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또 유익한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한 위험한 방사선보다는 그 목적과 에너지와 그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조절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로운 방사선이 됩니다. 네, 2번 종류를 보시면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는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다. 반감기가 극히 짧아서 금방 엎어져 버려서 아직 분류가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감기가 긴 것도 정확한 수가 알려지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현재 IAEA에서 보고한 자료는 254개의 안정한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00개 이상의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루어졌고, 또 이 중에서는 84개가 자연계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82번보다 작은 원소는 테크네슘과 프로메튬 같은 얘를 제외하면 최소 1개 이상의 안정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82번보다 큰 원소는 안정 방사성 동위원소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일단 정정할게. 안정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고 안정 동위원소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원자 번호 82번보다 작은 원소들은 다 발견됐었어요. 그 중에 테크네슘과 프로메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존재하기 때문에 1900 중반부에 발견이 됐죠. 그러므로 이 두 원소 같은 경우에는 안정한 동위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세 번째 생성 방법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천연 방사성 동위원소와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중 자연에서 발견되는 천연 방사성 동위원소에는 다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천연 방사성 동위원소와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 나눌 수 있고요. 지금 천연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생성할 때부터 있던 동위원소, 반감기가 상당히 10억 년 이상 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라늄,
토륨, 이제 그러한 이제 동위원소가 되겠고요. 분계 사슬에 따라서 분계가 되면 이제 딸액종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한 동위원소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폴로늄이라든지 라돈 같은 이제 원소가 될 수 있고, 우주 방사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카본 14, 카본 14가 이제 있는데요. 인공적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하고 이제 입자 가속기, 그 중에서 이제 사이클트론이 또 그 동위원소를 많이 생성하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4번 용도를 보시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추정용 물질로 사용하는 것과 방사선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에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런 용도를 구분하는 거는 구분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릴 수 있고요. 만약에 산업용, 의료용 여러 가지 용도에 따르게 되면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네 가지 이상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례를 정의하에 따라서 분류는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학에서는 진단, 치료,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감마선이나 양정자를 방출하는 추정용 방사성 물질은 인체 내부 장기에 관해 진단용 정보를 얻는 데 쓰인다. 일반적으로 의학용으로는 진단, 치료, 그리고 리서치용, 그러니까 연구용으로 사용된 게 많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이 인체를 투과시킨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감마선 또는 양정자 방출용 동위원소가 그렇습니다. 이제 갑상선암이라든지 이제 전립선암 여러 가지 특정 종류에 따라서 동위원소와 그리고 동위원소가 붙일 수 있는 추적자를 다양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종양 치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식품 보존을 위해서 감자나 곡물 등에 방사선을 쬐서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쓰이기도 한다. 이게 이제 감마선을 이용해서 이제 생감마선으로 죽이는 건데요.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력도 있고 또 우리가 양을 조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살균, 멸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접 부위를 검사하고 노수를 탐지하며 마모 속도를 측정하는 비파기 검사에도 사용된다. 이게 거의 이제 산업용인데요. 이리듐 192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거기서 나오는 감마선으로 비파기 검사, 그러니까는 엑스레이로 투과할 수 없는 이제 단단한 금속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어떤 장치에 그 안에 어떤 결함을 볼 수 있는 비파기 검사를 동위원소로 쓸 수 있고요. 강물이나 지하수 또는 이제 석유 유전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그런 방법을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어떠한 그 정량적 수치를 줄 수 있는 게 동위원소 이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위키를 통해서 사이클트론과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큰 오류는 없었으나 분야가 넓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설명 또는 다 아우르지 않은 약간 부족한 설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약간 부연적인 입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같이 공부함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했던 거하고 나무위키에서 표현하는 내용이 사뭇 다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위키와 저희 실무와의 어떠한 그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정보 전달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클트론 연구실의 박정훈이었습니다. 과학하는 요년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원년이 과학하는 원년이라고 공부가 아니라 과학을 해요.